안녕하세요. 성호 육매장입니다. 제가 3일 전에 야생 머루포도와 캄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. 오늘은 제가 이 하우스가 비가림 하우스인데 천장이 열렸다 닫았다 합니다. 근데 이제 제가 이 하우스를 지을 때 이 가생이 부분이 이 공간이 많이 남아서 제가 한 8년 전에 이 옆에 아는 형님이 거봉포도 묘목을 많이 길렀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10주를 사서 여기다 거봉포도를 심었습니다. 근데 제가 여기다 심게 된 거는 이제 이 거봉포도가 알도 크고 그 당시 인기가 좋고 맛이 좋아서 제가 여기다 10주를 사서 심었는데요. 지금 제가 따져보면 한 8, 9년 된 것 같은데, 이제 보면은 지금 이 거봉포도가 참 많이 열렸습니다. 그래서 이제 매년 제가 봉지를 쌌었는데, 올해는 하도 바빠가지고 봉지를 싸지를 못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원래는 이 포도를 이제 새순이 나오게 되면 한 1m 좀 거의 커갈 때 젖순도 따주고, 또 포도가 이제 꽃이 펴서 수정이 돼가지고 육선도 따주고 해야 되는데, 제가 워낙 바쁜 관계로 하나 손을 못 했다가 한 20일 전에 대강대강 새순도 자르고 젖순도 자르고 발도 자르고 그냥 대강대강 해놓는 바람에 올해는 봉지도 못 샀고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왔습니다.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이파리는 제가 앞에서 몇 개 띄었는데 이 이파리 속에 포도가 지금 이렇게 많이 열렸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, 이제 제가 3일 전에 그 이제 머루포도와 이제 캄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, 여기 역시도 제가 이제 한 8년 동안 이제 포도를 키우면서 이제 수확을 하면서 느낀 것이, 이 포도 농사가 이제 비를 맞췄을 때는 여러 가지 이제 병해충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 농약을 주어야 되는데, 여기서는 전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제가 포도를 뭐 영리를 목적으로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도 아니고, 그냥 제가 여기 공간이 조금 있어서 아마 비를 안 맞으면은 포도가 아마 병도 좀 덜 나고 따먹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제가 여기다 심은 겁니다. 근데 역시 예상했던 대로 이제 어느 해는 이제 깜막 잊어가지고 요 천장을 여름에 더울 때 여기를 열어놨을 때 이제 비를 포도가 맞게 되면 그 썩는 것이 덜어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될 수 있으면 이제 날이 흐리거나 그러면은 요쪽 이 포도나무 심은 쪽은 이 천장을 꼭 내려놓고, 요 가생이 개폐기도 요 사이서 물이 튀게 되면 이 포도가 썩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항상 여기 포도 몇 폭 때문에 좀 신경을 쓰고 요쪽을 항상 내렸다 올렸다 하는 번거로움은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포도를 심을 때 저희는 이 가생에다 심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이지, 예를 들어서 뭐 전원 생활을 하실 때 좀 땅이 넓으신 분들은 제가 3일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하우스를 한 파이프 한 12m 짜리로다가 이 아래쪽 넓이는 한 7.5m에서 8m 넓이를 띄시고요. 그 안에다가는 이중은 하우스를 튼튼하게 앉아도 됩니다. 한 1.5m에서 2m 간격으로 파이프를 드문드문 꽂으시고, 가로띠장을 한 5번만 대시고, 포도나무를 가생에다 몇 주만 심으시게 되면 이 거봉포도도 마찬가지고 머루포도도 마찬가지고 이 캄벨도 그렇고 그 수분 유지만 잘 되고 거름만 주게 되면 뭐 이 순이 빠른 시일 내에 번지기 때문에 아마 그 몇 년 안 키워서, 보통 이 거봉포도도 제가 심어보니까 첫 해 심고 2년서부터 뭐 한두 개씩 열리다가 3년만 돼도 꽤 많이 따더라고요, 제가 보니까. 근데 이제 지금은 이건 제가 관리도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열리는 거 보면은 이 포도가 이 밖에서는 사실 불가능합니다.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하우스 안에 심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약을 안 줬어도 지금 아직 별로 썩는 것도 없고 이제 요 포도가 이제 익어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넓은 공간이 있으시고 하우스를 지칠 수 있으시면 제가 이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물론 뭐
농약을 좀 안 주고 포도를 드실 분들은 이렇게 하우스를 지셔서 포도를 심으면은 이렇게 잘 되니까 너무 걱정 말고 좀 농사 지실 때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그래서 사실 포도는 제가 이렇게 해마다 지금 한 10년 넘게 거봉 포도는 한 8년밖에 안 됐지만 저 머루 포도나 저 캄벨은 더 오래돼서 지금까지 쭉 보아오면은 이 거름도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은 것 같습니다. 저 퇴비만 좀 내시고 여기에 필요한 석회나 좀 내시고 아니면 붕살 같은 거 마그네슘 있으면 조금만 뿌려주게 되면 다른 작물에 비해서 거름이 그렇게 많이 필요치는 않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 포도가 이제 비를 많이 맞고 그럴 때는 어느 해는 이제 포도가 이제 맛이 없을 때도 있는데 이 하우스에 심은 포도는 수박도 그렇고 참외도 그렇지만은 비를 덜 맞게 되면은 이 당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도 이 포도가 완전히 이제 지금 이게 원래 포도가 익으면은 이제 색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색이 나오는 과정입니다. 그래서 제가 이 포도도 갖고 보니까 특히 이 거봉 포도는 그 포도가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리게 되면 이게 이제 포도 이제 처음에 이제 심게 되면 이런 데서 젖순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.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항상 이파리 사이에 이 젖순이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봄에 한 이제 4월 말이나 5월 초부터 이제 싹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렇게 이파리 사이에 도마도마하게 젖순이 있습니다. 그러면 이런 젖순을 이렇게 다 따주셔야 됩니다. 이렇게 다 젖순을 제거를 해야 포도는 한 번 따면은 그렇게 별로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. 이렇게 따주시게 되고 요게 발인데 요 발도 가우로 이렇게 떼어도 되지만 이게 나온 게 보기 싫으니까 가우로 이렇게 잘라주시고요. 이렇게 딱 잘라주시고 이게 좀 실이 흘리게 되면 잘 안 떨어집니다. 그래서 이제 가우로 잘라야 되고요. 이렇게 나오는 것도 가능하면 이렇게 떼어주시면 됩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 포도가 보통 요 이제 잎이 나오게 되면 한 석장 넉장 사이에서 이제 세력이 좋은 거는 여기서 한 송아리 열리고 여기서 한 송아리가 열리게 됩니다. 그럼 이제 보통 두 송아리가 열리는데 그 거봉 전문적으로 키우는 사람한테 물어보게 되면 이런 정도 줄거리면은 두 개를 달게 되면 이 색이 잘 나오질 않는답니다. 그래서 원래는 이 거봉은 이 한 줄거리에 한 송이씩만 달아야 거봉이 이제 까맣게 잘 익는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그런 거 무시하고 그냥 내비두니까 어떤 경우는 색이 안 났어도 지금도 따먹어 보면은 꿀맛입니다. 지금 이제 색이 안 나왔어도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리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이 색을 내기 위해서는 이런 한 줄거리에 한 송아리만 달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이런 육순, 이 젖순을 다 따줘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엽수가 보통 이제 많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한 15장 이상 한 20절 됐을 때 요 끝을 잘라주고 요거를 가우로 다 잘라주게 되면 이제 젖순이 안 나오고 영양분이 포도로 가기 때문에 포도도 더 잘 익고 맛도 더 좋아지고 그렇게 합니다. 그래서 저는 그렇게 못했는데 원래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라고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겁니다. 그리고 또 하나 더 유의할 사항이 이제 마침 포도가 이제 세력이 좋게 되면 이렇게 열리고 나서 다시 포도가 이제 이렇게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이때 열리는 포도는 제가 따먹어 보면은 이제 신맛이 있어서 잘 먹지를 않는데 몰라요.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비를 안 맞아서 그런지 지금 열린 걸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따왔는데 이것도 이제 가을에 가게 되면은 익어서 잘 먹습니다. 맛도 괜찮고. 근데 이제 육순이라는 거는 뭐 보고 육순이라고 하냐면 이렇게 포도 송아리가 이렇게 열리면은요. 요 안쪽에서 제일 첫 번째 열린 게 이게 육순이라고 합니다. 요거를 왜 따야 되냐면은 이거를 같이 키우게 되면 잡수는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 포도 송아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요거를 잘라주게 되면 봉지 싸는데도 더 좋고요. 이 꼭지 부분이 길어서. 그리고 이제 여기 부분도 포도가 너무 좀 캄벨보다는 이 거봉 포도가 길더라고요. 그러면은 요것도 지금은 이제 포도알이 얼마 안 컸기 때문에 드물지만 이게 컸을 때는 꽉 차기 때문에 이것도 이만큼 기를 때는 끝을 가우로 잘라줘야 좋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포도는 전문적으로 갖고 본 사람이 아니지만은 아는 그 아우가 포도 농사를 많이 짓는데 전번에 한번 물어보니까 대강 몇 가지 가르쳐 주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 잘라주게 되면 이 포도 송아리가 여기 탐스럽고 좀 길지도 않고 봉지 싸기도 좋고 상품성이 좋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포도를 심으실 때 잡수는 건 상관이 없는데
그래도 더 품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끝도 잘라주고 육순도 잘라주고 그 다음에 이 젖순은 반드시 잘라줘야 된다는 거. 그리고 이 엽수도 보통 한 20장 가까이 여기에 달려 있어야 이 포도가 검게 잘 익는다는 거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제가 이제 이렇게 하우스에다 거봉포도를 심어 보니까 공간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몇 주 심으셔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거는 사실 어려우니까 이게 옆으로 이렇게 하우스를 이중에다 짓게 되면은 이렇게 넝풀이 걷어가가지고 포도 송아리가 모조리 밑으로 내려오면서 보기도 좋고 또 가꾸기도 좋고 또 숨 따주기도 아마 굉장히 좋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참고하셔가지고 포도를 심으실 분들은 아마 포도를 아마 심으시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전번에 말씀드렸는데 이 거봉 포도는 지금 약을 하나도 안 줬어도 그 머루 포도는 그 포도박 각시나방이라는 그 벌레가 이제 덜어 있어서 그거를 이제 나무젓가락으로 잡아서 이제 없애야 되는데 지금 이 거봉포도도 그 전에 보면은 덜 한두 마리 생겼었는데 올해는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전혀 지금 한 마리도 지금 찾아봐도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이제 이런 포도 농사를 지시면서 이제 그렇게 생기게 되면 좀 그런 거를 좀 잡아 주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제가 가만히 이 농사를 접으면 느낀 것이 이 포도나무도 이제 약을 계속 안 주니까 이 포도나무 자체에서도 어느 정도 그 충이나 그 살균제에 대한 그런 이 균에 대한 무슨 면역력이라든가 무슨 그런 것이 생기는지는 몰라도 점점 이게 시일이 흘리면서도 이렇게 포도가 이렇게 잘 열린 거를 보면은 아마 이 포도나무 자체에서도 어느 정도는 아마 이렇게 약을 안 주고 이렇게 계속 키울 때는 아마 이렇게 뭐 내성이 생겨서 그런지는 몰라도 좀 나무가 더 왕성하고 좀 더 잘 크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는 이 거름도 별로 주지도 않았는데 혹시 이제 모르겠습니다. 여기 이제 여기다 이제 주로 이제 판물을 많이 기르는데 이제 판물을 기를 때 영양제를 줄 때 이제 물을 타서 주게 되면은 그런 물을 좀 아마 좀 빨아먹지 않았나 제 나름대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는 여기다 좀 몇 포기 심어가지고 포도를 잘 따먹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이 거봉 포도가 이렇게 가꾸기도 어렵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하우스에다 심으셨을 때는 이렇게 약을 좀 안 줘도 이렇게 이 포도를 따먹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참고하시라고 제가 지금 짧은 시간이나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서는 이게 이 거봉 포도지만은 머루 포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비를 안 맞게 되면은 병이 별로 없이 좀 따먹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입증해 드립니다. 물론 이제 뭐 이제 상품성이야 이제 약 주고 잘 가꾼 것만은 못하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친환경적으로 농약을 안 주고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보람이니까 앞으로라도 혹시 전원 생활을 하시거나 아니면 공간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우스를 지셔서 포도를 몇 포기만 심으시게 되면은 저는 이제 잘 따먹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지만 이런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이상으로서 거봉포도에 대한 교육을 마치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